정경심 PC 1호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 증거가 튀어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에 대반격이 시작됐다. 검찰은 화려한 PPT 신공을 동원해 방어해 놨었지만 나 완전히 세댔어. 거의 목불인견의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네. 변론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왜 국민이 모르냐? 그럼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소위 속된 말로 보도할 거는 보도 안 하고 보도할 이유가 없는 것들은 보도해버리는, 그리고 사실적인 보도 안 하고 공정한 보도, 정확한 보도,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그와 완전히 180도 다른 이런 보도를 우리 바로 기레기 보도라고 하고 가짜 정보라고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넘쳐나 버리니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정경심 교수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일단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경심 교수 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변론들이 있었나요? 네. 이 압수된 PC는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연구실에서 사용했던 PC고요. 또 하나는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입니다. 이 두 PC 중에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를 정경심 교수의 PC 1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1심에서도 그렇고 이번 2차 항소심 1차 재판, 2차 재판에서도 가장 그 뜨거운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경심 교수의 PC 1호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검찰이 기소를 해서 1심에서 판결난 대목의 어떤 핵심적 사항이 이 부분인데요. 정경심 교수의 어떤 잔여비리 관련된 이른바 검찰 측에서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정도로 아주 핵심된 부분인데, 이 7대 입시비리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나 이런 자료들이 정경심 교수의 PC 1호에서 작성이 됐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고, 이러한 주장을 1심 재판부가 인용을 해서 주요한 그 입시비리 관련된 7개 항목에 관해서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PC 1호가 중요한데, 정경심 교수 측은 현재까지도 동양대의 조민 표창장이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실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시연도 해보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 정경심 교수 측, 그러니까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 표창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학교 직원에 의해가지고 발급받았다 주장을 하고, 이 PC 1호는 논란이 됐던 2013년 6월 16일 전후로 해서 방배동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다소 막연한 주장이었는데 항소심 1차 재판에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일부 이제 공개를 했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항소심 2차 재판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경심 교수 쪽은 보다 그 진전된 증거물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그 진전된 증거물, 그러니까 정경심 PC 1호가 방배동 자택에 있지 않고 동양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조금 더 진전된 증거물. PC 1호가 왜 중요하냐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물이나 증황 자료에 가지고 입증이 되는데, 이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1심에서 인용된 이 PC가 만약에 6월 16일 방배동에 있지 않았다라면 이걸 법률적 용어로 부존재라고 하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의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이 동양대 PC 1호가 그러니까 핵심 증거물인 동양대 정경심 PC 1호가 부존재, 그렇죠. 증거로서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없다라고 하면 1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논리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건데,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은 2013년 5월부터 8일까지 그 중간이 이제 6월 26일이지만 전후로 동양대에서 이 PC1호가 사용되는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2013년 6월 16일 서초구 방배동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사실을 탄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시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가 포렌식 과정, 그러니까 PC 1호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또 이번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PC 1호에 이제 압수수색하는 그 과정에서 검찰 측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절차로 USB를 이제 PC에 꽂은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항소심에서 확인이 됐는데 1심, 원심에서는 검찰 측이 USB를 PC에 이제 삽입했다라는 얘기 부분이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은 왜 이 부분을 1심에서 언급하지 않고 2심 항소심에서 이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가 이 사실이 밝혀졌는가 이렇게 의문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도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원래 이게 점거물이 PC로 따지자면 PC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새로 이 증거에 어떤 사건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PC에 집어넣거나 알 수 있지만 어떤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삭제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거물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USB를 이렇게 이 PC가 이렇게 작동하는 상태에서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 PC의 증거물의 동일성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변호인단이 주장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명확한 해명을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1심에서 어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이렇게 내세운 검찰 측 수사관이 이 PC를 이미 제출하고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PC가 뭐 이렇게 그 구동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되면은 그 하드웨어가 그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드디스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 PC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가져간 부분이 1심 재판 과정에 그 재판 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경심 PC 1호를 검찰이 가져가서 그냥 가져간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핵심 그 쟁점 사항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그동안 그 원심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PC 1호가 검찰이 2019년이죠. 2019년 9월 10일 그 동양대 강사 휴게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PC가 발견됐는데 이 PC가 바로 이 정경심 PC 1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PC가 뻑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PC를 켜려고 했는데 원인 모르게 증상으로 인해가지고 PC가 갑자기 꺼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걸 확인하려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면은 PC의 어떤 증거 자료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거기에서 있던 조교에게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사인해가 받아가지고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은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져갔다. 이 부분 조금 더 이따가 네 번째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변호인단이 이번 2차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 변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정경심 교수의 PC 1호는 2013년 5월과 8일 사이에는 동양대에 있었다라는 주장이고 두 번째가 검찰에 의해 가지고 PC의 동일성이 USB를 PC가 가동된 상태에서 꽂았다 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결된 부분인데 검찰은 PC 1호가 뻑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제출 받아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2차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검찰이 사용한 똑같은 그 형태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입해서 쭉 해봤대요. 수천만 원 들어가는 이게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검찰이 1심에서 전혀 그 얘기하지 않았던
피고인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숨겼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USB를 삽입한 부분과 그리고 PC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거죠. 뻑가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속였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러면은 검찰의 어떤 도덕성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아주 심각한 이게 지금 2차 항문심에서 드러난 게 피고인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거는 검찰이 1심 재판도 이제 오류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 2차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지금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해서 뭐 뚜렷한 반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찰이 그동안 이거는 뭐 피고인 측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 대다수를 이거 사실상 뭐 기만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까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변호인 측이나 검찰 측이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의문이고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 재판의 또 네 번째 핵심 쟁점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 측은 이 증거능 핵심 증거 능력을 갖춘 PC1호가 어떤 위법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검찰에 의해 가지고 압수가 됐다라면 이것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효고 이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럼 왜 1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 되고 2심 항소심에서 불거졌나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검찰을 향하여 그 재판부에 증거 목록 등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획득된 피고인 측 관련된 자료를 똑같이 이렇게 변호인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검찰 측이 계속 수사 중이다. 지금 내놓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발뺌을 한 거죠. 여러 차례나. 그리고 그 재판부도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던 거죠.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측 정경심 교수 측은 1심에서는 효과적으로 이 피고인의 어떤 이 혐의에 관해서 무죄, 특히나 입시 비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게 지금 피고인 측의 주장이고 2심 항소심에 이제 항소심 2차 공판에 제가 직접 가서 그날도 한 5시간 넘게 지켜봤는데 피고인 측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고 또 그날도 이게 재판부 역시도 왜 1심 할 때는 그런 점검 목록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줬냐 이런 그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은 뚜렷한 분명한 그런 답변 입장을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새롭게 내놓은 그 증거 자료들이 대단히 의미가 크고 그 자료들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은 정경심 교수의 적어도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한 유죄에 관한 7가지 그 제목에 관한 유죄 판결 부분은 거의 완전히 그 대반전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중차대한 국면으로 지금 들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정경심 사건 입시 비리 부분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경심 교수 쪽, 피고인 쪽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왜 국민이 모르냐? 그건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소위 속된 말로 보도할 거는 보도 안 하고 보도할 이유가 없는 것들은 보도해버리는 그리고 사실 전 보도 안 하고 공정한 보도, 정확한 보도,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그와 완전히 180도 다른 이런 보도를 우리 바로 기레기 보도라고 하고 가짜 정보라고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넘쳐나 버리니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정경심 교수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경식 교수 이런 분들이 바로 완전히 파렴치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책임 있는 언론이 진실에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조금 목소리가 올라갔는데 네. 네. 재판을 참관하시고 오셔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그 당시의 소회를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